여러분, 잠깐만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딱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계약서 한 장 없이, 도장 하나 없이 그냥 눈 한 번 마주치고 알았어라는 말. 한마디로 끝낸 약속,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본 적 있으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눈앞에 그 사람 얼굴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 시절엔 그랬습니다. 이웃집 아저씨가 내가 도와줄게라고 하면 그게 계약이었습니다. 친구가 내가 책임질게라고 하면 그 말 한마디가 각서였습니다. 손가락 한 번 걸면 그게 공증이었습니다. 서류도 없었고 증인도 없었고 인터넷 기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약속들은 이상하게도 지금 세상 어떤 계약서보다도 훨씬 더 무겁게, 훨씬 더 오래 남았습니다. 왜였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세상은 약속 하나에도 증거가 필요합니다. 카톡 캡처, 녹음 파일, 이메일 기록. 믿음보다 증거가 먼저 오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엔 달랐습니다. 사람 자체가 증거였습니다. 저 사람이 했다고 하면 했을 거야. 그 말 한마디가 은행 보증서보다 더 신뢰받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었던 신뢰에 대해서, 이자를 붙이지 않아도 되는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 시절 우리가 주고받은 약속들이 사실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저는 얼마 전 68살 되신 한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40년 전 이분의 친구가 사업에 실패해서 전 재산을 날렸습니다. 아무도 돈을 빌려주려 하지 않을 때 이분은 그냥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내가 일어서면 그때 줘. 메모지 한 장도 없었습니다. 그 친구는 결국 사업을 다시 일으켰고 10년 뒤 그 돈을 갚았습니다. 원금만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계산한 이자까지 얹어서요. 이분이 그러시더군요. 그 친구가 돈을 갚으러 왔을 때 나는 사실 이미 잊고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잊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시절 약속의 무게였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런 사람이 한 명쯤은 있을 겁니다. 계약서 없이 나를 믿어준 사람. 아무 조건 없이 내가 있잖아라고 해준 사람. 그리고 어쩌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준 누군가도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 그 사람 생각이 날 겁니다. 아니, 꼭 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 시절 우리가 지켰던 약속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 그리고 아직도 그 마음을 간직하고 사시는 분들의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까? 혹시 어릴 때 심부름을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머니가 쌀이 떨어졌다고 하시면 아이들은 빈 봉지 하나 들고 동네 가게로 달려갔습니다. 돈은 없어도 괜찮았습니다. 가게 아주머니는 그냥 쌀을 퍼주셨거든요. 엄마가 다음 달에 드린대요.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그 시절 동네 가게에는 낡은 공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표지가 너덜너덜해진 그 공책. 가게 주인은 거기다 이름 석자를 적고 연필로 숫자를 써넣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쌀 한 말, 연탄 10장, 공책 2권, 고무신 한 켤레. 화려한 전산 시스템도 없었고 영수증도 없었습니다. 그냥 줄 하나, 이름 하나. 그런데 그 줄 하나가 은행 통장보다 더 확실한 신뢰의 기록이었습니다. 가게 주인은 동네 사정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저 집은 이번 달 아버지가 일을 못 나가고 있다는 것. 이 집은 애들 셋이 모두 학교를 다닌다는 것. 그 집은 큰딸 결혼식이 끝나면 형편이 좀 나아진다는 것. 그러니까 외상이 가능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줄 수 없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줄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게 신용이었습니다.
은행이 매기는 신용 점수가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살아있는 신용이요. 그 신뢰는 함부로 깨지지 않았습니다. 형편이 조금 나아지면 동네 어머니들은 가장 먼저 가게로 달려가셨습니다. 외상값을 갚기 위해서요. 어떤 분들은 이자도 없는데 쌀이나 김치를 따로 들고 가기도 하셨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어요. 그 말 한마디가 이자였습니다. 그 마음 한 조각이 영수증이었습니다.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그 시절 가게 주인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었는지를요. 장부에 이름을 올려주는 일, 그건 단순히 물건을 외상으로 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이 어려운 걸 압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 말을 연필 한 획으로 대신한 것이었습니다. 돈이 없어도 사람이 굶지 않던 시절, 형편이 어려워도 아이들이 학교를 갈 수 있었던 시절, 그게 가능했던 건 나라가 잘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를 먼저 봤기 때문이었습니다. 외상장부는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편의점에 가면 카드를 먼저 내야 합니다. 이름도 필요 없고 사정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카드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뿐입니다. 더 편리해졌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낡은 공책이 담고 있던 것 이름 석자에 담겨 있던 신뢰와 체온은 어디로 갔을까요? 여러분 기억 속에도 그런 가게 하나쯤 남아있지 않습니까? 외상 한번 써주셨던 가게 아주머니, 돈 없는 날 그냥 먹으라고 빵을 내밀어 주셨던 분, 그리고 그 외상값을 꼭 갚으러 가셨던 우리 어머니들, 그 장부 한 줄이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계약서였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시절 어른들은 참 이상한 분들이었습니다. 먹을 것도 넉넉하지 않았고 입을 것도 변변치 않았는데 약속 하나만큼은 목숨처럼 지키셨거든요. 형편이 어렵다고 약속을 미루는 법이 없었습니다. 몸이 좀 불편해도 오늘은 못 가겠네라는 말을 쉽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시간이 되면 먼저 나서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제가 아는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분의 아버지는 농사일을 하셨는데 젊은 시절에 이웃 동네분과 품앗이 약속을 하셨답니다. 내 논 먼저 심고 다음 주에 내 논 함께 심자고요. 그런데 약속한 날 아침에 비가 쏟아졌습니다. 장대비였습니다. 온 가족이 말렸습니다. 이 비에 무슨 품앗이냐고요. 그런데 아버지는 도롱이 하나 걸치고 그냥 나가셨습니다. 한 번 한 말은 날씨가 바꾸는 게 아니다. 그 한마디를 남기고요. 그게 그 시절 어른들의 방식이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일은 상대방을 위한 일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지키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한 번 말을 바꾸면 두 번 바꾸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가 한 말을 자기도 믿지 못하게 된다는 걸 그분들은 몸으로 알고 계셨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자존심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깊은 무언가였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약속이랄까요? 사람으로서의 도리랄까요? 돈이 없으면 돈 대신 몸으로 채웠습니다. 내가 도와줄게라고 했으면 새벽같이 일어나 남의 집 일을 내 일처럼 했습니다. 갚을 것이 없으면 시간으로 갚고 시간도 없으면 마음으로 갚으려 하셨습니다. 약속 하나를 지키기 위해 자기 밥을 줄이고 자기 잠을 줄이던 분들, 남한테 신세를 졌다 싶으면 두고두고 마음에 담아두다가 기회가 생기면 꼭 갚으려 하시던 분들, 그 마음이 가난한 동네를 따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시절 어른들이 약속을 잘 지킨 게 체면 때문이었다고요. 남들 눈이 무서워서 소문이 날까봐 지킨 거라고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체면이라면 사람들 앞에서만 지켰을 겁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지켰습니다. 비 오는 날 아무도 없는 논두렁길을 혼자 걸어가면서도요. 그건 체면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예의였습니다. 내가 한 번 뱉은 말에 상대가 기대고 있다. 그 무게를 알고 계셨던 겁니다. 돈이 없어도 신뢰는 있었습니다. 가진 것 없이도 당당할 수 있었던 건 내 말 한마디가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 약속이 지켜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그 시절 어른들의 재산이었습니다. 통장에 적히지 않는, 그러나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재산이었습니다. 여러분 곁에도 그런 어른이 한 분쯤 계셨을 겁니다. 말 한마디를 허투루 하지 않으셨던 분, 어려운 중에도 약속만큼은 꼭 지키셨던 분,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며 자란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분들이 남긴 건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 한 말은 지킨다는 것, 그 단단한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상이 불편하다고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요즘이 나쁘다고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뭔가 하나가 빠진 것 같다는 겁니다. 분명히 더 좋아졌는데 어딘가 허전한 것 같다는 겁니다. 그 느낌, 저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돈을 보내려면 예전엔 직접 만나야 했습니다. 봉투에 넣어서 건네야 했고 받는 사람 손에 쥐어줘야 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눈이 마주쳤습니다. 고마워요. 별 말씀을요. 그 온기가 돈과 함께 전해졌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버튼 하나면 끝입니다. 빠르고 정확하고 편리합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버튼 하나를 누르고 나면 내가 누군가를 도왔다는 느낌이 예전만큼 남지 않습니다. 상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고마움이 알림 메시지 하나로 오고 그것도 금세 사라집니다. 계약도 그렇습니다. 예전엔 도장을 찍는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마주 앉아 한 줄 한 줄 읽어가며 눈을 보며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그 자리에 시간이 있었고 무게가 있었습니다. 도장 하나를 찍고 나면 양쪽 다 그 무게를 느꼈습니다. 지금은 전자 서명입니다. 손가락으로 쓱 긋거나 버튼 하나 클릭하면 끝입니다. 계약 내용을 다 읽지 않아도 됩니다. 아니, 읽지 않는 게 보통입니다. 편리하지만 그 무게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서명을 했는데도 내가 무슨 약속을 했는지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연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엔 편지 한 장을 쓰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무슨 말을 쓸지 생각하고 다시 쓰고 봉투에 넣고 우표를 붙이고 그 편지를 받는 사람도 금방 뜯지 않았습니다. 소중히 간직하다가 혼자 조용한 시간에 꺼내 읽었습니다. 지금은 메시지가 1초면 갑니다. 답장도 1초면 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연락은 훨씬 쉬워졌는데 마음은 오히려 잘 전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말은 많아졌는데 진심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시절엔 약속을 어기면 먼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돈 문제가 생기기 전에, 법적인 문제가 생기기 전에 사람 마음이 먼저 흔들렸습니다. 잠이 안 왔습니다. 밥이 안 넘어갔습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할 짓을 했나 하는 생각이 하루 종일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약속을 어겨도 카카오톡 메시지 하나면 됩니다. 미안, 오늘 좀 힘들 것 같아. 문자 하나 보내면 약속이 취소됩니다. 상대 얼굴을 보지 않아도 되고 목소리를 듣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 미안함도 예전만큼 오래 남지 않습니다. 더 빨라졌고 더 편해졌고 더 연결됐습니다. 그런데 왜 더 외로운 걸까요? 어쩌면 우리가 잃어버린 건 불편함이 아닐지 모릅니다. 불편함 속에 숨어있던 온기, 기다림 속에 쌓이던 믿음,
직접 만나야만 전해지던 마음의 무게. 그것들이 편리함과 함께 조용히 사라진 건 아닐까요? 이걸 꼭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이 바뀌면 방식도 바뀌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방식이 바뀌어도 바뀌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약속을 어기면 마음이 먼저 불편해야 한다는 것. 누군가에게 신세를 지면 갚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한다는 것. 사람을 믿는 일이 여전히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이라는 것. 그걸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그 시절의 약속은 아직 살아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 시절 이야기를 함께 돌아봤습니다. 외상장부 한 줄, 빗속을 걷던 아버지, 봉투에 담아 전하던 마음들. 보시면서 어떠셨습니까? 잊고 있던 얼굴 하나쯤은 떠오르셨는지요? 오늘 마지막 이야기는 과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이야기입니다. 세월은 분명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세월이 바뀌었다고 해서 약속의 무게까지 가벼워져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꼭 거창한 약속일 필요가 없습니다. 서류를 쓰거나 도장을 찍는 약속이 아니어도 됩니다. 우리가 매일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 그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일 전화할게. 이번 주에 한번 보러 갈게. 걱정 마세요. 내가 있잖아요. 그 말들입니다. 바로 그 작은 말들이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그 말들을 얼마나 진심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냥 습관처럼, 인사처럼 내뱉고 잊어버리지는 않습니까? 다음에 밥 한번 먹자 하고 돌아서면서 언제인지는 생각하지 않는 말. 곧 연락할게 하고 몇 달이 지나도록 먼저 연락하지 않는 말. 우리 모두 한 번씩은 그런 적 있으실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게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그냥 조금씩 약속의 무게를 덜 느끼게 된 겁니다. 바쁘게 살다 보니 그 말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잊게 된 거겠지요. 그런데 이걸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요. 내일 전화할게라는 말을 들은 사람은 내일 전화를 기다린다는 것을요. 보러 갈게라는 말을 들은 사람은 그날부터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특히 혼자 계신 부모님이라면, 오래 못 만난 친구라면, 요즘 힘들다고 했던 이웃이라면, 그 작은 말 하나가 그 사람의 하루를 버티게 하는 힘이 됩니다. 어쩌면 그 시절 약속은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조금 덜 꺼내고 있을 뿐, 바쁘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나중에 하면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서랍 깊은 곳에 넣어두고 있을 뿐, 그 서랍을 오늘 한번 열어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딱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오래 연락 못한 사람 한 명에게 전화 한 통, 오랫동안 미뤄온 약속 하나를 날짜까지 정해서 다시 잡는 것, 아니면 가까이 있는데도 바쁘다는 핑계로 못했던 말 한마디. 보고 싶었어요. 잘 지내고 있어요? 고마웠어요. 그 말 한마디가 그 시절 외상장부 한 줄보다, 빗속을 걷던 그 발걸음보다 조금도 가볍지 않습니다. 돈보다 더 귀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 눈빛 하나, 손가락 하나 걸고 한 약속. 그게 이 나라를 살게 했고, 이 마을을 따뜻하게 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했습니다. 우리는 그 시절을 살아낸 사람들입니다. 그 약속의 무게를 몸으로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아직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마음이 남아있는 한 그 시절의 약속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 한 분께 조용히 전해 주십시오. 요즘 세상에 지쳐 있는 분, 오래된 약속 하나를 떠올리고 싶은 분, 그리고 아직 사람을 믿고 싶은 분께요. 그분도 분명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